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2장 수익 중에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7번째 시간에서는 5절 기타의 고려사항 중에서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이행원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죠. 계약자산, 계약부채의 의미도 살펴봤고요. 보증,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나뉜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교재 901페이지 고객 선택권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무료 내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미래에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해요. 커스터머 로열티라고 하는 고객 충성 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에서는 무조건 고객한테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포인트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서 이것이 별도의 수행 의무가 아니고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행 의무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수행 의무로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마일리지 1,000원당 1포인트, 만원당 1포인트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는데 지금 매출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도 수취채권 분개를 하면 되니까요. 이 경우에 대가가 1,000이라고 할 때 매출이 1,00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가 1,000을 받고 지금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말고 나중에 고객이 포인트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할 때 제공하는 또 하나의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객 충성 제도에 대한 부채입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한 계약 부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취한 대가 전체가 매출이 아니고 지금 매출, 나중 매출 이렇게 배분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수행 의무에 해당이 되죠. 근데 무조건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회계 처리인 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 부채를 인식하자. 수행 의무, 나중에 고객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행사할 때 내가 의무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 계약 부채를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예제를 보겠지만 이때 이 받은 대가를 지금 제공한 재화 용역 그리고 나중에 제공할 요 계약 부채에 해당되는 재화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돼요.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요. 고객한테 선택권을 부여를 했는데 그것이 재화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과 다름없어. 그렇다면 이는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모든 고객한테 10% 할인권을 부여를 했대. 너나 할 것 없이. 그럼 이는 기업의 수행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고객한테 10% 할인권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향후 2개월 내에 40%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어떤 고객한테 추가 부여했어. 그러면은 이때 40%가 아니라 요 초과되는 30% 추가 할인 제공이 기업의 수행 의무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계약 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고객이 행사할 때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분개를 볼까요? 고객 충성제도.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수취채권이나 현금이 들어오죠. 요거를 두 개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각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서 상대적인 비율로 배분을 하죠. 그리고 요 계약 부채에 배분된 금액은 나중에 죽으면서 매출로 인식이 될 겁니다. 예제 33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제품 A를 1,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의 일부로 갑회사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1,000원 한도의 구매에 대해서 40% 할인권을 고객한테 주었습니다. 한편 갑은 계절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판매에 10%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래요. 이 10% 할인은 40% 할인권에 추가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때 40% 할인권을 받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커스터머 로열티로 분류되는 금액이 30% 초과 분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받는 10%는 앞서 이야기한 요 개별 판매 가격으로 고객한테 선택권을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즉 모든 고객한테 10% 할인권을 부여했으면 그건 수행 의무가 아니고요. 요 문제처럼 40%를 할인해 준다고 할 때 10%와 40% 차이, 요 30%에 해당되는 할인이 수행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와볼까요? 갑회사가 거래 가격
1,000원 중 얼마를 할인권에 배분해야 되는가? 단 고객은 할인권을 받았을 때 모두 이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보통 평균 500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1,000원을 지금 매출과 나중 매출로 배분을 해야 돼요. 즉 제품 A와 할인권에 대해서 1,000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할인권의 추정 개별 판매 가격은 할인권을 행사하면서 500원의 제품을 살 것 같아. 그런데 얼마만큼 할인을 받는 거냐면은 40%가 아니라 원래 10%는 누구든지 다 준다고 했죠. 추가 할인 30%한 것만큼이 이 할인권의 가치인데, 다 행사가 아니라 한 80% 고객만 온다음에 0.8을 곱하여 120이 할인권의 추정 개별 판매 가격입니다. 따라서 제품 A는 1,000원이고요. 할인권은 120원, 그래서 1,120원을 1,000원 대 120원의 비율로 배분을 해. 그러면 893과 107원이 됩니다. 893원은 제품 A에 대한 통제를 고객한테 이전할 때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고요. 할인권에 배분된 107원은 고객이 한 달 뒤에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을 할 때 매출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소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소멸이 될 때 계약부채 죽이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분개를 한번 볼까요? 갑회사와 고객 간에 1,000원의 제품을 판매 거래했대요. 이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할인권을 사용해서 3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40%에 할인한 180원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할인권은 소멸이 됐대요. 그럼 일단은 제품 이전 시점에 현금 1,000원을 받고 수익 893, 계약부채 107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 금액은 앞서 보았던 이 금액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 할인권은 다시 보면은 500원의 제품을 살 것으로 추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고객 80%가. 그러면 30% 정도 추가 혜택을 주는 이게 바로 커스터머 로열티 금액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80% 정도 되는 고객이 할인권을 행사해서 평균 5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걸로 보았는데요. 실제 할인권을 사용할 때 어떠한 가정이냐면은 3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할인해서 샀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은 500원짜리 80%, 즉 400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300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를 했죠. 요 계약부채 107에 4분의 3만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할인한 금액 180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요거만큼 현금 내지 수취채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260입니다. 107 중에 80만큼 죽었으니까 나머지 27에 해당되는 계약부채는 소멸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소멸 시점에서 계약부채 수익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죠. 34번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구매대금 10원당 고객충송 포인트 1점을 고객한테 보상하는 고객충송 제도를 운영한대요. 10원당 1포인트입니다. 각 포인트는 갑회사 제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포인트 1포인트당 1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X1년에 고객은 제품을 10만원에 구매하고요. 향후 구매할 때 교환할 수 있는 10,000포인트를 얻었어요. 10만원 구매 10원당 1포인트니까 10,000포인트를 고객이 얻은 겁니다. 갑회사는 부여한 포인트 모두 돌아오는 게 아니라 95%가 돌아올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 부여한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은 1포인트당 1원인데 10,000포인트면 만원. 근데 95%니까 9,500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포인트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수행 의무입니다. 그럼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거래 가격을 배분을 해야죠. 1번을 보겠습니다. X1년에 고객한테 10만원의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가? 10만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10,000포인트에 마일리지도 적립을 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매출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서 거래 가격을 배분합니다. 즉 지금 10만원어치를 팔았지만 10만원어치가 지금 모두 다 즉시 매출이 아니에요. 잠깐 보더라도 이 매출이 10만원은 아니잖아요. 즉 지금 매출과 나중 매출로 구분하자. 이 나중 매출이 포인트를 지금 부여한 부분은 나중에 행사될 거니까. 그래서 이 10만원을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으로 배분을 하자라는 것이죠. 나중에 매출로 잡을 수 있는 이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개별 판매 가격은 9,500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따라서 9,500과 제품 가격 10만 원 비율대로 10만 원을 배분을 하면은 91,324와 8,676이 나옵니다. 따라서 1년도 중에 10만 원어치 제품 팔 때 현금이나 수취채권 차변에 들어오면서 매출은 91,324, 나머지 미래의 매출이죠. 8,676, 수행 의무입니다. 고객이 포인트 행사를 하면은 내가 재화를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이번 X1년 중에 모두 4,500포인트가 교환이 됐대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9,5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X1년 말에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9,500분의 4,500만큼이 행사가 됐죠? 앞서 포인트에 부여된 금액이 8,676이잖아요. 그래서 8676 곱하기 4,500 나누기 9,500 하면은 4,110만큼 계약부채 죽으면서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을 보면 이제 2000년도 중에 모두 4,000포인트가 교환이 됐대. 누적은 작년에 4,500, 금년에 4,000 해서 누적 8,500포인트인데요. 값은 전체적으로 당초 9,500포인트 정도가 고객이 행사할 것 같았는데 9,700까지는 올 것 같아. 이렇게 추정치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바꾸죠. 이거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2년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 지금 이 9,500에서 9,7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적 개념으로 포인트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전체 8,676 중 위에는 9,500분의 4,500 일어났잖아요. 그게 아니라 9,700분의 누적 8,500의 비율입니다. 이게 누적 계약부채고요. 작년에 인식한 4,110을 죽이면 3,493만큼이 이번에 행사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부채, 매출 이런 식으로. 2년도 말 현재 계약부채 잔액은 1,073이 되고요. 3년도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이 되겠죠. 교재 906페이지로 가면은 라이선싱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싱 계약이 있습니다. 라이센서, 라이센시 뭐 이렇게 이제 실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이센서가 라이센스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제공한 쪽, 여기서 말하는 기업입니다. 라이센서가. 라이센시는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고 라이센서한테 대가를 주겠죠. 지금 그런 경우에 이 라이센서의 회계 처리를 보자라는 겁니다. 기업이 라이센스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을 제공을 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이런 계약인데 어떤 식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적 재산 라이센스의 예가 IFRS에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라든지 특정 기술, 신기술 이런 거 이제 개발하면 그게 라이센스 대상이 될 수 있죠. 영화나 음악, 그 밖의 형태의 미디어나 오락물, 프랜차이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이센스 회계 처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래요. 보통 라이센스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다른 재화나 용역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센스가 특정 약품의 제조 원천 기술이 있어. 제조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 근데 이 원천 기술만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약품을 제조하는 용역까지 함께 묶어서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센스가 다른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냐? 즉 라이센스도 있고 다른 재화 용역도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별되느냐 그러면 요리 가는 거고요.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구별이 된다고 하면은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은 다른 재화 용역대로 각각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1, 2, 3절에서 요 다른 재화나 용역을 어떻게 수익 인식하는지 배웠잖아요. 기간에 걸쳐 혹은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니까 이거는 끝이고요. 자, 이제 라이센스가 문제인데 잠시 후에 보겠지만 라이센스의 특성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접근권이고 하나는 사용권입니다. 접근권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액세스, 접근을 해서 그 권리를 계속 누리는 이런 개념이 접근권이고요. 사용권이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적재산 라이센스를 한 방에 털고 끝나는 거야. 마치 재화를 건네주듯이. 따라서 이때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접근권이면은
뭐 약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조그만 일본 보이죠? 판매 기준 로열티 형태로 대가를 수취할 때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반면에 라이센스가 다른 제어 영역과 구별이 안 되면 이건 묶어야지. 단일 수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걸쳐 단일 수행 의무가 이행이 되면은 기간에 걸쳐 진행 기준 등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한 시점에 수행 의무가 이전이 된다면은 이행이 된다면 그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다만 여기도 조그만 이가 있는데요. 단 판매 기준 로열티 형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판매 기준 로열티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크게 라이선스의 회계 처리는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정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것이 고객한테 접근권을 부여한 건지 사용권을 부여한 건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약속은 크게 그룹 1과 2로 특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이센스 대상이 만약에 브랜드나 로고, 프랜차이즈 등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면은 프로축구팀이 있는데 잘 나가는 프로축구팀 자기네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했어. 그럼 그 업자가 그 로고를 사용하여 뭐 티셔츠에 그 로고를 박든지 선수 이름을 등 뒤에다가 박든지 아니면은 머그컵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2년간, 3년간 축구팀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야.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뭐 약물 제조법 특허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뭐 1년간, 2년간 넘겨주는 거죠. 뭐 완성된 미디어 콘텐츠 사용하도록 넘겨주고요. 약물 제조법 넘겨주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브랜드를 사용하게 했어. 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기업이 고객한테 고객이 이제 라이센시죠. 이런 걸 넘겨줬는데 만약에 해당 이게 프로축구 팀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책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1부 리그 거의 우승팀이었어.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계속 성적이 안 좋아서 결국은 강등이 돼. 2부 리그로. 혹은 그 축구팀 내에 몇 명이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그러면은 그 팀 로고가 박힌 티셔츠나 수건이나 뭐 먹을 것 같은 거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확 매출이 내려가겠죠. 즉 라이센스 기간 동안 이 기업의 활동이 기업이라 하면 라이센서입니다. 기업의 활동이 고객이 갖는 지적 재산에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점은 자기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장이라든지 사장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뭐 이러면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 그룹 1은 라이센스 기간 동안 기업의 활동이 이 지적 재산에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룹 1에 해당되는 이런 라이센스 계약은 접근권으로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의무로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레피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면에 그룹 2에 해당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던져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업의 활동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이후 막 훼손시키지는 않잖아. 약물 제조법. 특정 약품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도록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 원천 회사에 어떤 뭐 탈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조 비법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 2의 특징은 뭐냐면 라이센스 기간에 기업 활동이 고객이 갖는 지적 재산에 지속적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순간에 그냥 한 방에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사용권.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자. 접근권.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하자. 그거의 구분은 바로 그룹 1, 2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활동이 지적재산에 지속적인 유의적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재화를 원타임으로 이전하고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구분하는 문단이 B58 문단인데요. 이 1번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이 라이센서인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를 해. 너 딴짓하면 안 돼. 계속해서 라이센스의 어떤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돼. 뭐 이렇게
계약서에 쓰거나 아니면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하거나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라는. 두 번째로는 라이센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일본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브랜드나 로고나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의무량으로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며 그로 인해서 추가로 재화나 용역을 고객한테 이전하지는 않는다. 왜? 만약에 이게 이전하는 결과라면은 또 다른 수행 의무가 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1, 2, 3을 모두 충족하면 접근권, 앞서 보았던 그룹 1에 해당되는 이런 무용의 라이센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권으로 구분해서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좀 전에 보였던 문단 B 581과 관련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라는 건데요. B589A 문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활동이 지적재산의 형식이나 기능성을 유의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이 돼. 기업의 활동이. 그리고 지적재산에서 효익을 얻는 고객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달라져. 기업의 활동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접근권입니다. 한편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지리적인 제약, 사용의 제약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약이라면 라이센스 기간을 3년, 5년 특정하는 것, 지리적 제약이면 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판권을 아시아 지역에만 주는 거야. 유럽 지역에만 주는 거고 이렇게 지리적 제약, 사용 제약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맞춰서 양자 간에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라이센스 계약 기간이 3년이야. 시간 제약에 해당이 되는데 라이센스 계약 기간이 3년이면 그럼 수익은 3년에 걸쳐 안 분하나?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제약이 있다고 해서 3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접근권이면은 안분, 진행기준 적용하듯이 사용권이면 일시 이렇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한편 기업이 라이센스한테 특허권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나 소나 막 무단 사용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금지하는 보증을 제공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수행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거래 가격을 배분하지 말라는 뜻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라이센스 대가는 접근권으로 구분되면 기간에 걸쳐 사용권으로 구분되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라이센스 수익은 고객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는 기간이 시작이 안 됐다면 당연히 수익도 인식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고객한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제공을 했어. 그런데 그 라이센스를 운용을 하려면은 뭔가 접속번호,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 회사가 접속번호를 넘겨주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라이센스 이 소프트웨어가 넘어갔더라도 수익은 인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을 때 판매 기준 내지는 사용 기준 로열티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제조 비법을 넘겨줬어.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가가 전체 고정 대가 중 3분의 1만큼 이런 식이 아니라 네가 판매한 것만큼, 네가 사용한 것만큼 매출액의 5%, 사용량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 기준 로열티, 사용 기준 로열티 방식이라면 향후 내가 받을 대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변동 대가가 되니까 변동 대가 추정치의 제약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나? 너무나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판매 기준 로열티나 사용 기준 로열티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문단 B63의 1, 2 중 B63은 요겁니다. 지적재산 라이센스에만 관련이 되고요. 지적재산 라이센스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B63의 1, 2 변동대가 추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1 또는 2 중에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 몽땅 수익을 인식하라. 즉 후속 판매나 사용이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몇 개가 팔렸는지 몇 개가 생산됐는지. 혹은 2번 판매 기준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의 일부 전부가 배분된 수행을 이행해 판매가 완료가 됐든지 생산이 완료가 됐든지 이것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는 변동대가 개념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B63A에 1이나 2 얘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되겠다. 35번인데요. 갑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승인된 제약 화합물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10년간 고객한테 라이선스하고 약을 제조하기도 한대요. 이 약은 성숙기 제품이므로 기업은 약에 대한 어떠한 지원 활동도 하지 않을 거고요. 사업 관행과도 일관이 된다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은 독립적이랍니다. 상황 1번은 이 약의 제조 과정이 매우 특수하대. 이걸 제조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은 없대. 그래서 갑이 함께 제조 용역도 주기로 했어요. 물음 1번. 상황 1번에서 문단 27 예전에 했었습니다. 재화 용역 자체가 구별되냐 계약상으로도 구별되냐 구별이 되면 이 라이센스 계약은 제품 제조하고 제조 비법을 넘겨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조 용역 없이는 고객이 라이센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가 없다며 이거는 누구도 제조를 못하고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만이 제조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문단 27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센스와 제조 용역은 구분되지 않고 단일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반면에 상황 2는 이 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조 과정이 유일하거나 특수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도 이 약을 제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 2에서 문단 27을 고려할 때 라이센스하고 제조 용역은 구별되는 두 가지의 수행 의무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라이센스 하나, 제조 용역 각각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단 27의 1을 충족을 하고요. 계약에서도 두 가지 조건이 구별이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두 가지 수행 의무가 있다. 상황 2와 관련해서 문단 B58을 고려할 때 이게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개발된 약품 제조 비법을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제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따라서 갑회사가 넘겨주는 그 라이센스는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형태와 기능성 그대로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활동을 갑이 제공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조 비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 사용권입니다. 36번 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역시 또 독립적인데요. 음반 회사인 갑은 유명 오케스트라 클래식 교향곡의 1975년 녹음판을 고객에게 라이센스를 한대요. 고객은 특정 국가에서 2년 동안 TV, 라디오,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모든 상업적 매체에서 이 교향곡을 사용할 권리가 있대. 갑은 라이센스 제공 대가로 매월 10,000원의 고정 대가를 받기로 했대요. 계약에 따르면 갑은 그 밖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 제공할 의무가 없고요. 계약은 취소 불능이랍니다. 물음 1번 보면은 갑이 음반을 라이센스해서 줬죠? 라이센스 관련된 수행 의무를 그럼 수익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간에 걸쳐 할 거냐 한 시점에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음반 같은 경우는 이미 녹음이 됐기 때문에 제공자인 라이센서가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역량을 행사하는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즉 녹음판을 변경해야 되는 어떠한 의무도 없기 때문에 B581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 시점에 존재하는 그 음반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용권으로 보는 거죠.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입니다. 2년간 사용하기로 했죠? 2년이면 2년 동안 뭐 나누어서 수익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간 제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용권이기 때문에 매달 10,000원씩 24개월 동안 24만원 이거를 한 방에 고객이 지적재산 통제를 할 때 매출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경우 2를 보면은 한국 FC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을 회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했어요. 의류 디자이너인 고객은 1년간 티셔츠, 모자, 머그컵, 타월 이런 품목에 축구팀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네요. 라이센스로 제공한 대가로 고정대가 2만 원을 받고요. 판매 가격 5%를 로열티로 받는 뭐 이런 조건이랍니다. 물음 2번. 경우 2에서 을 회사는 라이센스 제공 대가로 받는 고정대가 2만, 판매 가격 5% 로열티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사용권이냐 접근권이냐를 봐야 되는데 을 회사는 축구팀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도록 고객한테 넘겨줬지만 그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고객이 노출이 되잖아요. 팀 성적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고객한테 부여한 라이센스 이외에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건 없기 때문에 B58을 모두 충족을 합니다. 그 결과 이거는 접근권이다. 그런데 고정대가 2만 원은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판매 기준 로열티, 판매 가격의 5%는 나중에 가봐야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매출을 추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인식 예외를 적용하기 때문에 B 문단 6.3에 따라서 팀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한 품목이 판매되는 대로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머지 재매입 약정의 회계 처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